전주공장에 2조 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10만 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1,000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하기로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읍에서 발견된 무덤이 동학농민군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묘로 추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북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개성을 담은 이색적인 떡국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0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하고 전주 공장의 생산 능력을 10만 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1,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020년까지 전주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에 4천억 원, 상용차 신차 개발에 1조 6천억 원 등 모두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만 5천 대인 전주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20년까지 10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차종을 개발해 승용차보다 뒤처진 상용차 경쟁력을 세계 5위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대규모 투자에 맞춰 신규 인력 1,000명도 차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1차로 2017년까지 8만 5천 대의 생산 능력이 갖춰지면 곧바로 인력 채용에 들어갑니다. 세계 5위권 글로벌 메이커로 성장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 아래 매년 4천억 원씩 신규 투자하고 전주 공장 생산량도 연간 10만 대까지 끌어올림으로써 1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전주 공장에 자동차 테스트 공간인 파일럿 센터와 글로벌 트레이닝 시설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전주 공장의 설계 부문 연구 인력 300명은 경기도의 남양 연구소로 이동 배치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장기 투자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은 시신을 찾지 못해 가묘를 조성했는데요. 최근 정읍에서 발견된 무덤이 전봉준 장군의 것일지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산해면에 있는 비봉산 자락입니다. 수풀로 우거진 곳에 오래된 비석과 무덤이 있습니다. 비문에는 장군 천안전공 지묘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천안 전씨입니다. 묘비에 관직을 쓰지 않고 장군이라고 적은 것이 특이한 데다 후손이나 묘비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곳이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묘소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예, 전봉준 장군 묘인데 그런데 이게 참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곳은 전봉준 장군의 부인인 여산송 씨 문중 땅이고 마지막까지 전 장군이 살았던 산해면 동곡리에서 매우 가깝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마지막 살았던 집에서 이렇게 가까이에 이 장군 천안 전공지묘라는 비가 있다는 것이 전봉준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봉준 장군은 1895년 4월 서울에서 손아중, 최경선, 김덕명 장군 등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전봉준 장군 처형 직후 조장태라는 인물이 전 장군의 머리를 수습해 동곡마을 뒤쪽에 묻었다는 구전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핵심 지도자였던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장군은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해 이런 가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증언, 그다음에 구전들이 좀 생생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조사해서 시신 또는 유골이 나온다면 그 후손들 조사하는 것까지 조사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 발굴 사업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이 전봉준 장군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발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서대전을 지나 익산까지만 운행하게 될 호남고속철도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남과 대전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호남고속철도 KTX 일부를 서대전을 거쳐 익산까지만 운행하면 호남과 대전이 단절되고 승객 불편이 커진다며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존 KTX 정차역인 김제역과 장성역 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에 이선홍 합동건설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표에서 이선홍 씨는 44표를 얻어 30표에 그친 대림석유 김정태 대표를 누르고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선홍 회장은 전북 상공업계의 중심인 전주 상공회의소와 회원 기업들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상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 의대가 지역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했는데요. 수능 등급을 낮춰 기회를 늘렸지만 선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북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 전북대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은 77명입니다. 이 가운데 45%인 35명은 수시 모집을 통해 전북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15명만 최종 합격했을 뿐 나머지 20명은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수능 등급도 일반 전형보다 많이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문제는 의대와 같은 최상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북은 지난해 측정한 올해 고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3-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꼴찌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영어와 수학 포기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그러나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교사에 대한 수업 연구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게 또 딜레마가 뭐냐면 정말 참여해야 될 고등학교는 수업량에 떠들려서 성장 수업 연구 개선이라든지 취약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육감의 부정적 시각이 학력 저하의 한 이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성폭행과 부당 운영이 드러난 장애인 복지시설 자림원의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자림원생 140명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자림원은 전 간부 직원 2명이 여성 원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전라북도 감사 등에서 이전 보상금 부당 사용 등 부당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과대학을 남원에 남겨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은 서남대 인수협상자 선정 후 이과대학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남대 의대의 학사 운영을 반드시 남원에서 한다는 조항을 인수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에 먹는 떡국은 상고시대 새해 제사 때 먹는 음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죠. 지역의 개성을 담은 이색적인 떡국 만드는 법을 송창룡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떡국은 겨우내 허약해진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영양식품입니다. 대부분 비슷할 것 같지만 지역과 재료에 따라 종류와 맛이 다릅니다. 전북에서는 닭고기나 쇠고기를 넣고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두부를 넣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에서 주로 먹는 매생이 떡국은 부드럽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겨울철 물이 맑고 깨끗한 곳에서 서식하는 매생이와 굴을 함께 넣어 만듭니다.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이제 넣고 끓이면 안 되는 거여서 거의 마지막 단계, 거의 다 익을 때쯤 그걸 넣고 한 소끔 끓여내고 이제 바로 드시면 됩니다. 물메기 떡국은 강원도에서 주로 만들어 먹는데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합니다. 비린내가 없고 살이 연한 물메기를 2, 3인 기준으로 4-5 토막 정도 넣으면 좋습니다. 황해도에서는 조롱박과 같이 잘록한 모양을 닮은 조랭이 떡을 이용해
떡국을 만드는데 쫄깃쫄깃한 맛이 특징입니다. 충청도에서는 떡국에 주로 미역과 들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냅니다. 떡국은 가늘고 길다는 그 가래떡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길게 무병장수하라는 뜻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개성을 담은 떡국으로 새해 첫날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설 연휴에 전북을 찾는 귀성객은 17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7%가량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연휴 기간 크게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맞춰 코레일과 협의해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운행 횟수를 90차례 늘리기로 했으며 터미널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를 대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 지원을 받아 공원묘지 등 13곳과 상습 정체 구간 33곳에 교통 안내위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익산과 군산의 주요 관광시설이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등은 설 연휴 첫날인 18일부터 22일까지 문을 열고 문화관광해설사와 관광안내원 등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도 설 연휴 동안에 문을 열 계획이며 설 당일인 19일은 무료 개방합니다. 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돼지고기의 저지방 부위는 어디고 소고기는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익 기자입니다. 돼지고기 가운데 가장 즐겨 먹는 부위는 삼겹살입니다. 하지만 삼겹살 열량은 100g에 331kcal입니다. 반면 안심은 233kcal, 등심 262kcal입니다. 안심과 등심,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은 저지방, 고단백 부위로 필수 영양소인 오메가3와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보통 채소로 많이 하는 요리들에서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지방 부위들을 같이 요리할 경우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채소가 가지는 좋은 점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돼지고기에 비해 부위별로 열량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밝은 선홍색의 살코기와 유백색의 지방이 잘 조화를 이루고 탄력 있는 고기가 좋은 고기입니다. 도축 시기를 기준으로 저온 상태에서 열흘가량 저장하면 자연적으로 숙성돼 더욱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동 방법은 냉장 상태에서 서서히 해동을 하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 적고 맛 면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조리하고 남은 고기는 반드시 4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와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맛이 변하는 것을 막고 상하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현재 3대 1인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권고하자 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연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대비해 인구 늘리기 팀을 구성했고 강원도도 군과 공무원의 주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인구 늘리기가 공무원과 대학생의 위장 전입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크다며 일시적인 주소지 이전 대신 기업 유치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말로 예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전주 출장소의 지원 승격을 건의했지만 사무소 승격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방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 등 4개 출장소를 사무소로 바꾸고 2명의 소비자보호 전담팀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앞두고 각종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이들을 감독할 지원 승격을 건의했지만 단순한 사무소 승격에 그쳐 금감원의 중요한 업무인 검사권의 경우 광주 지원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군산의 고급형 레저용 선박을 계류시킬 마리나 항만 개발에 3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냈습니다.
전라북도는 거점형으로 300척의 배를 수용할 신시도에 2개 업체, 레포츠형으로 100척의 선박을 수용할 비흥도의 1개 업체가 각각 개발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참가 의향서의 경우 단순한 희망일 뿐이라며 이들 3개 업체가 오는 5월 29일에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로타리 3670지구와 전주 로타리 클럽이 설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국제 로타리 3670지구는 오늘 총재배 자선 당구 대회를 통해 모은 234만 6천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JTB 전주 방송에 맡겼습니다. 또 전주 로타리 클럽은 설을 맞아 전주 효문여중에 다니는 한부모 가정 자녀 5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모두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생활 민원과 재난 등 각종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는 빅데이터 활용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도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센터를 이용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정보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등을 미끼로 고객 개인정보 2,400만 건을 수집해 판매한 것은 매우 비도덕적인 일이라며 전국의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불매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피해 배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2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5달 동안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벽돌이나 물병 등 다른 물건을 넣어 보내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모두 53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최고 1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낮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모레도 바람이 불고 전주가 6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설 당일인 19일부터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뒤 토요일부터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